영국의 차세대 무기를 찾던 중. 거짓말쟁이 한국 때문에 영국의 국방부가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열등한 한국 기술의 무기라고 생각한 K2 흑표 전차에 놀라운 성능에 전 세계가 화들짝 놀랐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국방부 조달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엘라라 나이팅게일이고 35세예요. 펜버튼 씨는 안경을 코 위로 밀어 올리며 엘라라에게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어요. 우리의 오래된 탱크들이 너무 낡아서 새로운 것들이 필요하고 여러 나라의 옵션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어요. 전화기와 컴퓨터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그 나라 말이냐고, 정말로 실제 군사용품을 만드느냐고 물었어요. 그들이 K2 흑표라고 불리는 것을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놀랍다고 하지만 자신은 확신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 군대의 한국 기술이라니 이상하게 느껴진다고 했어요. 펜버튼 씨는 저에게 한국으로 날아가서 그들의 탱크를 제대로 테스트해보라고 했어요. 진짜 군사 기준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라고 했어요. 영국식으로 그들의 장비를 테스트해보면 그들이 주장하는 만큼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런던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가서 컴퓨터로 한국을 찾아봤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들이 영국, 독일, 미국 같은 나라들만큼 좋은 군사 장비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까지 가는 비행기 여행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하늘에서 무려 11시간이나 있었거든요. 그녀는 제 나이 정도로 보였고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매우 똑똑하고 자신의 일에 진지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녀는 완벽한 영어로 나이팅게일 씨를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어요. 그것은 영국 같은 나라들을 위해 특별히 만든 흑표 탱크의 특별 버전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녀의 차를 타고 서울을 지나가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는 것을 멈출 수 없었어요. 하윤 씨는 제 놀란 표정을 눈치챘는지 자랑스럽게 한국이 지난 50년 동안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어요. 자신의 할아버지가 항상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시절의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했어요. 하윤 씨는 흑표라는 이름이 단순히 멋있게 들리기 위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그것은 속도, 힘, 그리고 지능이 모두 함께 작동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우리 탱크는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정확하게 사격할 수 있고 승무원을 보호하는 놀라운 장갑을 가지고 있으며 탱크에 탑재된 것 중 가장 발전된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영국 탱크들은 실제 전쟁에서 검증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하윤 씨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더욱 커졌어요. 이곳은 엄청나게 컸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전문적으로 보였어요. 한국 엔지니어들과 기술자들이 제가 보는 곳마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완벽하게 깨끗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솔직히 영국에서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발전되어 보이는 장비들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하윤 씨는 내일 아침에 흑표가 정말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시연해보겠다고 약속했어요. 저희는 낮은 나무 탁자 주위의 방석 위에 다리를 꼬고 앉았고 그녀는 서로 다른 음식들로 가득한 수십 개의 작은 접시들을 주문한 것 같았어요. 하윤 씨는 모든 작은 접시들을 가리키며 이것을 반찬이라고 부른다고 말했어요. 저는 여러 음식들을 먹기 시작했어요. 어떤 것들은 매워서 제 혀가 얼얼했고 다른 것들은 사탕처럼 달았으며 어떤 것들은 시큼하고 상쾌했어요. 그날 밤 편안한 호텔 침대에 누워서 저는 별처럼 반짝이는 서울의 모든 밝은 불빛들을 창밖으로 바라봤어요. 하윤 씨가 제 옆으로 걸어오며 어떤 테스트를 시작하기 전에 탱크 승무원들을 소개해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저를 2명의 젊은 한국 군인들을 만나러 데려갔어요. 첫 번째는 우리 테스트 동안 탱크를 운전할 김 중사였어요. 두 번째는 주포를 조작할 이중이었어요. 그녀는 더 젊어서 아마 20대 중반쯤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제가 이미 하윤 씨에게서 눈치챈 것과 같은 진지한 지성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김 중사는 조심스러운 영어로 나이팅게일 씨를 만나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했어요. 당신도 탱크 지휘관이었다고 들었다며 오늘 우리 흑표가 당신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어요. 이중희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이 시연을 위해 몇 주 동안 준비해왔다고 덧붙였어요. 하윤 씨는 시험 구역을 가리키며 계속해서
탱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기본적인 기동성 테스트부터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사격 능력을 시연하는 포술 테스트로 넘어갈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 탱크를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드는 첨단 컴퓨터 시스템들을 보여주겠다고 말했어요. 결국 저는 군 복무 시절 동안 훨씬 더 나쁜 조건에서 영국 탱크들을 운전해 봤거든요. 진흙, 바위, 가파른 비탈, 저는 그 모든 것을 봐왔어요. 이 탱크는 단순히 장애물들을 통과해서 운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들이 거기에 아예 없는 것처럼 그 위를 미끄러져 나가는 것 같았어요. 진흙 구간에 부딪혔을 때 대부분의 탱크들이 그럴 것처럼 끼거나 미끄러지는 대신 완벽한 통제력을 유지했어요. 대부분의 탱크들은 이런 지형에서 승무원들을 탁구공처럼 이리저리 튕겨댈 텐데 말이에요. 하윤 씨는 자랑스럽게 미소 지으며 탱크의 바퀴들을 가리켰어요. 탱크의 시스템이 지면 상태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몇 초마다 수천 번씩 각 바퀴를 독립적으로 조정한다고 했어요. 저는 탱크가 코스를 계속 진행하는 것을 더주에 깊게 봤어요.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실제로 바퀴들이 지면에 맞춰 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각각이 전체 탱크를 균형 잡히고 부드럽게 유지하기 위해 약간씩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다음은 포술 테스트였고, 이것이 제가 정말로 문제를 보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 부분이었어요. 이해해주세요. 움직이는 탱크에서 정확하게 사격하는 것은 모든 전쟁에서 절대적으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예요. 탱크는 튀고 흔들리고 목표물도 움직일 수 있고 바람, 거리, 그리고 수십 가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해요. 최고의 탱크 승무원들조차도 이동 중에 사격할 때는 마치는 것보다 놓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최고 속력으로 운전하면서 목표물들을 맞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어떤 탱크가 수행하는 것을 본 것보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여러 목표물들을 연달아 맞힐 수 있었어요. 이중위가 헤드셋을 통해 저에게 이것을 주의 깊게 보라고 불렀어요. 최고 속력으로 움직이면서 5개의 서로 다른 목표물들과 교전하겠다고 말했어요. 쾅! 첫 번째 목표물 약 1마일 떨어진 금속 실루엣이 불꽃의 소나기 속에서 폭발했어요. 제가 눈을 깜빡이기도 전에 폰은 이미 두 번째 목표물로 돌아가 있었어요. 저는 제가 방금 목격한 것을 믿지 못해서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리저리 튀면서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조준할 수 있는지 물었어요. 이중희의 목소리가 무전을 통해 들려왔고 저는 그 안에서 자부심을 들을 수 있었어요. 컴퓨터 시스템이 풍속, 목표물의 움직임, 우리 탱크의 움직임, 지구의 자전, 그리고 수십 가지 다른 요소들을 모두 동시에 계산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테스트는 아직 남아 있었어요. 하윤 씨는 저를 컴퓨터 스크린들로 가득한 지휘소로 이끌었고 이제 정말로 당신을 놀라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이것은 세상의 다른 어떤 탱크도 가지지 못한 기술이라고 했어요. 그녀는 저에게 전체 시험구역의 비디오 게임 지도처럼 보이는 것이 표시된 큰 스크린을 보여줬어요. 파란 점들은 아군 부대들의 위치를 보여줬어요. 녹색 선들은 이동할 가장 안전한 경로들을 보여줬어요. 노란 지역들은 피해야 할 위험한 구역들을 표시했어요. 하윤 씨는 스크린의 여러 부분을 가리키며 이 정보가 지구 높은 곳을 궤도, 도는 위성들로부터, 위를 날고 있는 드론들로부터, 다른 탱크들로부터, 그리고 심지어 특수 무전기를 들고 다니는 지상의 개별 군인들로부터 실시간으로 오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실제 전투에서는 모든 아군 부대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적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것이고 모든 것이 몇 초마다 업데이트된다고 말했어요. 하윤 씨는 모든 탱크, 모든 헬리콥터, 모든 지휘소, 그리고 심지어 도보 군인들까지도 그렇다고 확인해줬어요. 그들은 모두 즉시 정보를 공유한다고 했어요. 저는 전자전 전술을 생각하며 적이 당신들의 통신을 방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어요. 김 중사가 우리 대화에 합류하며 시스템이 자동으로 다른 종류의 신호들 사이를 전환한다고 설명했어요. 적이 한 종류를 차단하면 우리는 즉시 다른 것을 사용하기 시작한다고 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조용히 있으면서 그냥 시연을 보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했어요. 마침내 저는 말해야 했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영국에서 가진 것보다 더 발전되어 있다고 인정했고 그 말들을 하는 것이 이상하고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런 기술을 개발했는지 물었어요.
50년 전에 한국은 아직 전쟁으로부터 재건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것에서 이것까지 가게 되었는지 물었어요. 하윤 씨의 표정이 매우 진지해졌고 제가 그녀를 만난 이후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서 거의 슬퍼 보이는 무언가를 봤어요. 하윤 씨는 나이팅게일 씨에게 한국이 절대 잊을 수 없는 매우 어려운 교훈을 배웠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영원히 보호해주는 것에 의존할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훨씬 더 크고 더 강력한 이웃들 바로 사이에 앉아있는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라고 했어요. 북쪽에는 북한, 서쪽에는 중국이 있고 우리는 물로 둘러싸여 있다고 했어요. 그녀는 잠시 멈추고 흑표가 여전히 그 능력들을 시연하고 있는 시험장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장 똑똑한 사람들, 우리의 최고 엔지니어들, 우리의 가장 창의적인 사상가들, 우리의 가장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을 데려와서 그들에게 말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자유로 있기 위해 필요한 도구들을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똑똑한 사람들을 가지거나 돈을 쓰는 것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고 계속했고 그녀의 목소리가 더 강해졌어요. 한국 문화는 우리가 창조하는 모든 것에 내장되는 매우 중요한 가치들을 가르친다고 했어요. 우리는 뭔가가 이미 얼마나 좋든 상관없이 항상 개선하려고 노력한다고 믿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는 팀으로서 함께 일한다고 믿는데 한 사람으로는 복잡한 문제들을 혼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지금 또 다른 일련의 테스트들을 실행하고 있는 탱크 승무원들을 향해 손짓했어요. 김 중사와 이중희를 보라고 했어요. 그들은 수년 동안 함께 훈련해왔다고 했어요. 그들은 서로의 생각과 반응을 너무나 잘 알아서 한 사람처럼 일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단순히 군사훈련이 아니라 한국 문화라고 했어요. 그들이 소통하는 방식, 서로의 행동을 예측하는 방식, 함께 일하는 방식. 그것은 완벽하게 안무가 짜인 춤을 보는 것 같았어요. 하윤 씨는 그리고 다른 것도 있다고 덧붙였어요. 한국은 항상 생존하기 위해 창의적이어야 했던 나라라고 했어요. 우리는 석유나 금 같은 엄청난 양의 천연 자원을 가지지 못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러시아나 미국 같은 광활한 영토를 가지지 못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 사람들과 그들에 배우고 적응하고 혁신하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모든 문제를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보고 물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오늘 밤 저는 거의 1시간 동안 빈 컴퓨터 스크린을 바라보며 제 생각들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지 고민했어요. 마침내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고 제가 한국 군사 장비에 대한 보고서에서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쓰면서 저는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진실과 마주해야 했어요. 한국 기술에 대한 제 가정들이 완전히 총체적으로 틀렸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서구 군사 장비의 싸구려 모조품들을 찾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여기에 왔어요. 하지만 저는 받아들이기 더욱 어려운 다른 무언가도 깨달았어요. 그들은 명백히 분명히 제 나라가 만들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탱크들을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제 보고서를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은 다음 창문으로 걸어가서 서울의 불빛들을 바라봤어요. 아직 기밀이고 이전에 어떤 외국 관찰자들에게도 보여진 적이 없는 일부 능력들을 포함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제 다른 일부는 제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런던의 제 상사들에게 무엇을 말할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어요. 당신이 군사 강국으로 진지하게 여긴 적이 없던 다른 나라가 당신 자신의 장비를 구식으로 보이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당신 자신의 나라에게 어떻게 말하나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저는 하윤 씨가 한국 문화와 가치들에 대해 말한 것을 계속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마도 비밀은 단순히 좋은 엔지니어들을 가지거나 연구에 돈을 쓰는 것에 관한 것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마도 그것은 배우고 개선하고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는 것에 관한 것일 수도 있어요. 단순히 더 나은 탱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새로운 눈과 열린 마음으로 문제들에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런던으로 돌아갔을 때 한국 탱크에 대한 제 긍정적인 보고서들이 국방부에서 꽤 큰 파동을 일으켰어요. 정부의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발전된 장비를 구매할 가능성에 대해 진심으로 흥미를 느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요? 글쎄요, 그들이 전혀 기뻐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되겠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에 차 한 잔을 마시며 이메일들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 저편의 목소리는 진한 프랑스 억양으로 영어를 말했고 자신을 장 링 모로라고 소개하며 방위 컨설턴트라고 주장했어요. 모로 씨는 정말 부드럽고 거의 기름기 있는 목소리로 나이팅게일 씨에게 말했는데 그 목소리가 즉시 저를 의심스럽게 만들었어요. 당신이 아시아 군사 장비를 평가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한국 기술의 신뢰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정확히 어떤 종류의 우려들인지 물었어요. 그는 대본을 읽는 것처럼 들리며 계속해서 그들의 장비는 유럽이나 미국 시스템들처럼 실제 전투에서 테스트된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전자장비가 나토 통신 시스템들과 제대로 작동할지에 대한 상당한 의문들이 있다고 했어요. 아마도 대신 검증된 프랑스 대안들을 고려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할 것이라고 제안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위장에서 불편한 매듭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장륙이 옳았을까요? 제가 테스트하는 동안 어떻게든 놓친 한국 탱크에 실제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화려한 기술에 너무 감명받아서 심각한 결함들을 간과했던 걸까요? 저는 이런 의구심들을 떨쳐낼 수 없어서 하윤 씨에게 전화해서 제 우려들을 직접 나누기로 결정했어요. 하윤 씨는 저희 화상 통화를 위해 제 컴퓨터 스크린에 나타났을 때 나이팅게일 씨라고 말했고 저는 그녀의 눈에서 이해를 볼 수 있었어요. 당신의 걱정을 완전히 이해한다고 했어요. 이것들은 적절한 답변을 받을 자격이 있는 공정한 질문들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다루는 최선의 방법은 더 많은 말이 아니라 더 많은 테스트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우리 탱크와 유럽 탱크들 사이에 직접 비교 테스트를 준비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듣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몇 주 후 저는 다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는데 이번에는 혼자 여행하지 않았어요. 저는 완전한 영국 탱크 승무원을 데려갔고 독일군이 나란히 비교 테스트를 위해 그들의 유명한 레오파드2 탱크 중 하나를 보내도록 준비했어요. 테스트들은 3일간의 집중적인 기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군사 시나리오들을 포함했어요. 저희는 다양한 거리에서 그리고 여러 속력으로 움직이면서 사격 정확도를 테스트했어요. 저희는 거친 지형, 가파른 언덕, 그리고 진흙 조건에서의 기동성을 테스트했어요. 저희는 탱크들 사이와 지휘소와의 통신을 테스트했어요. 저희는 심지어 모든 탱크들이 임무 목표들을 완성하기 위해 팀으로서 함께 일해야 하는 복잡한 모의 전투도 실행했어요. 결과들은 저를 포함해서 시험시설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한국의 흑표는 단순히 잘 수행한 것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대부분의 카테고리에서 영국과 독일 탱크들보다 더 잘 수행했어요. 하지만 저를 더욱 감명시킨 것은 그것이 유럽 장비와 얼마나 매끄럽게 작동했는지 마치 그들이 모두 같은 가족의 일부인 것처럼 정보를 공유하고 행동을 조정했다는 것이었어요. 하윤 씨는 오후 테스트들을 위해 탱크 승무원들이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점심시간 동안 저에게 설명했어요. 우리는 우리 탱크를 당신이 좋은 팀 플레이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되도록 특별히 설계했다고 말했어요. 한국 문화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잘 일할 수 없다면 개인적인 우수성은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매우 강하게 믿는다고 했어요. 이 3일간의 테스트 동안 저는 한국 탱크 승무원들을 단순히 군인들로서가 아니라 사람들로서 훨씬 더 잘 알게 되었어요. 저는 김 중사가 실제로 맨체스터의 한 대학에서 자동차 공학을 1년간 공부했고 저만큼이나 거의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주포를 조작하는 젊은 여성인 이중희는 컴퓨터 과학 학위를 취득했지만 자신의 나라를 보호하는 것을 돕는 것에 대한 깊은 개인적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에 군 복무를 선택했어요. 저는 어느 날 저녁 승무원 숙소 밖에 앉아 있으면서 저희 둘 다 긴 하루의 테스트로 지쳐 있을 때 이중희에게 왜 방위 업무에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갖는지 물었어요. 이중희는 오랫동안 조용했고 멀리 산들을 향해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다음 그녀는 북쪽을 가리키며 자신의 할머니가 어린 소녀였을 때 한국 전쟁을 겪었다고 말했어요. 할머니는 방공호에 숨어 있고 먹을 음식이 충분하지 않았던 끔찍한 이야기들을 자신에게 해주곤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또한 자신이 절대 잊지 못할 무언가를 말씀해 주셨다고 했어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며 누군가는 항상 그것을 보호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하셨다고 말했어요. 자신은 미래의 한국 아이들이 자신의 할머니가 겪었던 그런 종류의 전쟁과 고통을 절대 경험하지 않도록 완전히 확실하게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그녀의 진실함과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조용한 결의에 진심으로 감동받았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에게 군사기술이 단순히 비즈니스 거래나 국가적 자부심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생존과 매우 실제적인 위협들로부터 그들의 삶의 방식을 보호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여러 유럽 군사 기자들과 국방 저널리스트들을 데려왔어요. 그는 들으려고 하는 누구에게든지 큰 소리로 자신이 이 테스트들을 개인적으로 관찰하러 왔다고 발표했어요. 한국의 성능 주장들의 유효성에 대한 매우 심각한 질문들이 있으며 독립적인 관찰자들이 여기서 정말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목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장 류기 자신의 계획이 한국 탱크의 문제들을 폭로하고 한국과 저 모두를 당황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계획은 가능한 한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완전히 역효과를 냈어요. 그들은 사진을 찍고 비디오를 촬영하고 승무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다음 날 아침 유럽 전역의 신문들이 장 류그로 하여금 집에 머물렀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바라게 만들었을 헤드라인들을 실었어요. 그날 저녁 아름다운 한국 산들 뒤로 해가 지고 있을 때 하윤 씨와 저는 시험시설 밖에 벤치에 함께 앉아 있었어요. 저희 둘 다 정서적으로 지쳐 있었지만 모든 것이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어요. 하윤 씨는 하늘에 주황색과 분홍색이 퍼지는 것을 보면서 조용히 우리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어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거나 우리의 능력에 대해 배우려고 신경 쓰기도 전에 한국에 대해 마음을 정해버린다고 했어요. 저는 솔직히 제가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부끄럽다고 답했어요. 저는 한국이 스마트폰과 컴퓨터와 비디오 게임을 만드는 것에만 좋다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저는 제 가장 엉뚱한 꿈에서도 당신들이 유럽에서 우리가 만드는 것과 경쟁하거나 심지어 능가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군사 장비를 만들 수 있다고 상상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어요. 하윤 씨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시다시피 한국은 외국인들에 의해 은둔의 왕국이라고 불렸었다고 말했어요. 여러 세기 동안 우리가 세상의 나머지로부터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고립이 당신을 약하고 취약하게 만든다는 것을 어려운 방법으로 배웠다고 했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우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고 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것이 흑표가 다른 나라들의 장비와 그렇게 잘 작동하는 이유인지 물었어요. 하윤 씨는 정확히 그렇다고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현대 세계에서 어떤 단일 국가도 완전히 혼자서는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다고 믿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친구들과 동맹들과 파트너십들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제가 최종 권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런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저는 탱크에 대한 기술 사양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의 가치들, 한국의 역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한국의 희망과 꿈들에 대해 배웠어요. 가장 중요하게는 저는 제 자신의 제한된 가정들에 기반해서 한 나라의 능력들을 판단하지 않는 것을 배웠어요. 런던으로 돌아가서 저는 제 전체 경력에서 가장 큰 도전에 직면했어요.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스마트폰과 자동차 제조업체로만 생각하는 나라에서 탱크를 사자고 영국 정부를 설득해야 했어요. 제 위장은 뒤집히고 있었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될 것이라고 알고 있던 것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회의는 몇 달 전에 제 여정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멋진 사무실에서 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방이 매우 중요한 사람들로 꽉 차 있었어요. 가슴에 줄줄이 메달을 단 육군 장군들, 비싼 정장을 입은 정부 장관들, 그리고 메모를 하고 있는 진지해 보이는 공무원들이었어요. 나이팅게일 씨가 한국 탱크 옵션을 평가하는데 몇 달을 보냈는데 최종 권고사항이 무엇인지 물었어요. 저는 일부 사람들이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이미 한국 옵션을 거부하기로 마음을 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시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신사숙녀 여러분이라고 시작했는데
제 목소리는 속으로 느끼는 것보다 더 안정적이었어요. 6개월 전에 저는 그들의 탱크가 영국 군사 요구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빨리 증명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한국에 갔다고 말했어요. 저는 서로 다른 탱크들 사이의 자세한 성능 비교를 보여주는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클릭했어요. 한국의 K 흑표는 우리가 테스트한 모든 단일 주요 카테고리에서 우리의 현재 영국 탱크들과 비교 가능한 유럽 탱크들을 능가했다고 말했어요. 제 탱크 지휘관 시절의 오랜 친구인 해리슨 장군이 그의 주름진 손을 들어 올렸어요. 하지만 엘라라, 우리 군인들의 생명이 걸려 있을 때 정말로 한국 기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물었어요. 그들은 수십 년 동안 큰 전쟁을 치르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저는 정확히 이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장군님, 그것이 바로 그들의 기술이 그렇게 발전한 이유라고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장릭 모로가 그의 구석자리에서 일어나서 비싼 넥타이를 바로잡았어요. 나이팅게일 씨는 확실히 여기서 더 큰 전략적 함의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영국이 정말로 우리의 국방을 위해 아시아 기술에 의존하게 되어야 하는지 물었어요. 한국인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의존하게 되기를 전혀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들은 우리와 그들의 기술을 공유하고 영국 노동자들을 사용해서 바로 여기 영국에서 이 탱크들을 만드는 것을 돕고 우리 군사력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만들겠다고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우리를 단순히 그들의 제품을 사는 고객들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로 원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전체 국방 예산을 통제하는 데이비스 장관이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재정 비용은 어떤지 나이팅게일 씨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그들이 미래 프로젝트들을 위해 영국이 우리 자신의 발전된 탱크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돕겠다고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비교 테스트들의 비디오들을 보여주었고 실제로 한국 탱크를 시도해본 영국 탱크 승무원들의 자세한 피드백을 공유했으며 이 파트너십이 영국 산업과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지를 주에 깊게 설명했어요. 마침내 펜버튼 씨가 모든 것을 결정할 결정적인 질문을 했어요. 나이팅게일 씨, 이 결정이 당신 혼자만의 것이라면 무엇을 선택하겠는지 물었어요. 저는 한국 흑표를 선택하겠다고 말했어요. 단순히 그것이 명백히 이용 가능한 최고의 탱크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한국과의 파트너십이 영국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무언가를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는 정확히 그것이 무엇인지 재촉했어요. 저는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는 곳이 어디든 우수성을 인정하는 용기, 다른 나라들로부터 배우는 지혜, 그리고 우리의 민주주의 가치들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지성을 나타낸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근면함, 지속적인 혁신, 그리고 우수성에 대한 확고한 헌신을 통해 이것을 성취했다고 했어요. 결정권자들이 작은 그룹들로 서로 속삭이는 동안 방은 몇 분 동안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저는 기다리면서 제 손바닥에 땀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침내 펜버튼 씨가 목을 가다듬고 모든 것을 바꿀 판결을 발표했어요. 3개월 후 저는 공식 서명식을 위해 다시 한국에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영국과 한국 정부 관리들이 악수하고 두꺼운 협정 더미들에 서명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 역사적인 파트너십이 일어나게 만드는데 제가 한 역할에 대해 믿을 수 없이 자랑스러웠어요. 하윤 씨가 축하 리셉션 동안 2잔의 샴페인을 들고 저에게 다가왔어요. 당신은 우리가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전통적인 군사 강국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기술을 쉽게 무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제가 되어야 한다고 샴페인을 받으며 답했어요. 당신과 당신의 전체 팀이 진정한 혁신과 우수성이 절대적으로 어디서든 올 수 있다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말했어요. 몇몇 다른 유럽 나라들이 이제 한국 국방 기술에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한국이 우연히 좋은 소비자 전자제품을 만드는 작은 아시아 나라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이 믿을 수 없는 여정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영국 흑표 탱크가 훈련 연습을 통해 굴러가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한국에서의 제 첫날을 기억했고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었어요. 때때로 인생에서 최고의 결정들은 더 나은 증거가 제시되었을 때 마음을 바꿀 용기를 가지는 것에서 나와요.